안녕하세요. 타로로 내면을 여행하는 모브입니다. 오늘은 침대 타로로 한번 돌아와 봤는데요. 여러분 아마 라이브나 제가 사무실에서 찍었을 때를 제외하고는 언제나 침대 타로를 보고 계셨다 라는 점을 아마 정말 초창기부터 계셨던 제 러버스 구독자님들은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진짜 이 채널을 처음 시작했을 때 일이 너무 바빠서 집에 와서 씻고 자기 전에 침대 위에서 찍는 것이 저의 최선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을 했던 채널이었고요. 그리고 또 진짜 초창기부터 보셨던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것은 거의 뭐 시련을 극복하기 위해서 시련의 상처를 극복하기 위해서 시작했던 채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타로 유튜버가 되어야지 이런 어떤 큰 뜻을 가지고 시작을 했다기보다는 저는 또 이제 오랜 러버스님들은 아시겠지만 약 20대 때부터 약간 도를 닦으려는 시도를 여러 차례 했거든요. 절에도 가고 단기 출가도 해보고 지리산에도 좀 들어가고 각종 이제 다양한 어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떤 영성? 뭔가 도를 아십니까? 안 갔어요, 여러분. 요건 확실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 길을 찾기 위해서 도를 닦기 위한 어떤 수련을 계속했고 그렇게 흘러서 싱잉볼 최고위까지 땄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명칭. 그리고 뭐 요가 선생님도 하고 또 이제 재활 트레이닝도 하고 운동 처방도 공부하고 이렇게 뭔가 마음에서 시작해서 몸으로 이렇게 공부가 이어졌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타로를 보고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뭐랄까 영적 여정이라고 할까요? 근데 개인적인 인생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뭔가 마음에서 시작해서 머리로 옮겨갔다가 몸으로 갔다가 이 모든 것이 이제 하나이구나, 통합이 되어야 하는구나, 이렇게 흘러갔던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 갑자기 채널 어떻게 시작했는지 얘기하다가 어쩌다 타로를 하고 있는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유튜브 찍기 전까지만 해도 타로는 그냥 봐드리는 것이지 유튜브를 해야겠다는 어떤 큰 뜻을 품고 하지 않았고, 그때 당시에 또 너무 시련의 아픔이 커가지고 아픈 저처럼 마음이 많이 아프신 분들과 함께 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었고요. 그래서 참 많은 이야기도 풀었고 개인사도 얘기하고 심지어 막 그때는 이제 1000명도 안 되고 막 그랬기 때문에 막 제 어떤 연애담을 막 얘기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진짜 그 초창기 영상들을 제가 잠깐 회원 공개로 돌려놨는데요. 제가 회원제를 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비공개는 아닙니다. 회원 공개로 만들어 놓고 사실 어떤 저의 타로 오브의 역사 같은 걸로 기록물로 보관해 놓은 것 같아요. 그거를 잠시 또 그렇게 회원 공개를 돌렸던 이유는 사실 제 프라이버시 때문이라기보다는, 물론 저를 그러니까 이 사회에서 알고 계신 분들이 이 채널을 알게 되신 부분도 있지만 이제 등장인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사유로 아쉽게도 잠깐 보관을 해놨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댓글에 예전 영상에 진짜 좋은 얘기 많았는데 그거 다시 돌려주시면 안 되냐. 물론 그것도 저만의 것이 아니잖아요. 거기엔 또 우리 러버스님들의 수많은 댓글들, 그쵸? 이런 것들이 되게 소중하게 있기 때문에 저는 지우진 않았어요. 그래서 잘 보관을 해두었습니다. 키핑을 해두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얘기를 왜 하냐 하면, 제가 그때 영상을 이제 막 시작할 때 이렇게 제 침대
시트, 이불 위에서 이렇게 촬영을 했거든요. 정말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막 찍고, 예, 네, 이야기도 나누고 그랬었는데, 오늘 이렇게 3, 4년 전 리바이벌 하게 된 이유는 그때, 예, 제가 막 채널을 시작하던 그때쯤, 예, 그때 제가 어떤 이벤트를 했었는데 그때 참여를 하셔서 당첨이 되셔가지고 제가 선물을 보내드렸던 러벌스님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이번 달 31일, 1월 31일에 결혼을 하신다고 댓글을 달아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와우, 네, 그리고 또 선택하신 번호도 너무 찰떡이었다 해서 너무 축하하고 축복하는 마음이 되게 크고, 제가 그분이 어느 동네 사시는지 대략 기억은 나는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실 대부분의 어떤 그 주소라든지 전화번호 이런 걸 저장을 해놓지 않아요. 네, 그때 그 채팅방은 제가 다 이렇게 지워놨기 때문에 너무 아쉽게도 선물을 보내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댓글에 박제되신 스페셜 림님께서는 제가 결혼을 축하드리고 싶으니 저에게 채널로 메시지 하나 보내주시면 제가 작은 어떤 선물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스페셜 림님께서는 이 오프닝을 들으신다면 제가 진짜 이 타로 모브의 시작부터 함께 해주신 우리 림님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축복하는 마음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바로 이 이불에서 이렇게 카드를 놓고 오브제를 놓곤 했는데요. 근데 이렇게 한번 놔봤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이 덱을 제 선택지로 많이 사용을 했었거든요. 얘는 많이들 아시는 리터러리 위치스라는 오라클 카드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성 문학가들을 위해 뭔가 이제 많이 이제 담아놓은 그 오라클 카드인데, 사실 제가 아는 작가는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작가들만 그때도 이렇게 뽑아서 한번 놓아봤고요. 그래서 이제 진짜 3, 4년 전부터 구독하시고 지켜봐 주신 분들에게는 이 뷰가 되게 3년 전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언젠가부터 너무 밝아서 좀 보기가 힘드니 나는 밤에 본다. 그러니까 어두운 천을 놓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뭔가 제안들이 있으셔가지고 제가 스프레드 천을 놓고 하게 됐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정말 침대 위에서 실제 사용하는 오브제를 놓고 좋아하는 이 작가들을 올려놓고 이렇게 리딩을 시작했던 기억을 환기시켜보며, 그리고 우리 스페셜 하신 림님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하면서 오늘은 나의 반려자, 나의 짝에 대해서 리딩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짝이라는 것은 요즘은 비혼도 많이 하시잖아요. 꼭 결혼 배우자뿐만 아니라 나의 삶을 전체적으로 당장 함께 있든 다소 멀어져 있는 시간이 있든 간에 2인 삼각 경기처럼 함께 이 삶을 살아가는 어떤 영혼의 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당연히 결혼이라는 어떤 공식적인 제도로 묶일 수도 있고 또는 따로 똑같이 함께 걸어갈 수도 있겠는데요. 전 여러 다양한 형태의 관계들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도 4개의 선택지를 한번 준비해봤어요. 버지니아 울프 같은 경우는 정식 결혼 제도에 들어가셨던 분이고, 이분은 아이를 낳지 않겠다, 또 나의 일과 나의 삶, 나의 공간을 존중받기를 원했던 분인데, 그때 당시만 해도 그 남편분께서 이런 어떤 버지니아 울프가 내건 조건들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분을 사랑하고 아껴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번이 버지니아 울프고요. 2번은 사포, 또 레즈비언의 어원인 레스보스 섬에
사포라는 여성 시인에 대해서도 우리 많이 배웠잖아요. 그죠? 언제 배웠죠? 세계사 시간에 배웠나요? 그랬던 기억이 나고, 과거에 또 이 분에 대해서 도서관에서 찾아봤던 기억도 나는데요. 참 뭔가 오래되어서 가물가물하지만 이분도 오늘 눈에 들어와서 모셔와 봤고요. 아나이슨 이는 제가 종종 이렇게 고르는 책 중에 지금 옆에 보이지 않는데 헨리와 준이라는 책을 쓰신 분입니다. 이분의 책 자체가 어떤 뭔가 다양한 어떤 관계를 보여줘요. 이 사람은 헨리라는 남자도 사랑하고 준이라는 여자도 사랑을 하거든요. 실제 아나이스닌의 자전적인 이야기를 바탕으로 썼다고 알고 있어요. 이것 또한 읽은 지 좋게 15년이 넘어서 그때 당시에 이걸 저한테 선물하신 분이 뭔가 어떤 저에게 너는 너무 보수적이다 이런 느낌으로 이런 다양한 형태의 어떤 사랑에 대해서 저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었던 것 같고요. 근데 그분이 너무나 리버럴해서 제가 보수적인 스탠스를 취한 것이지, 사실 저는 그분보다 리버럴했을 수도 있다. 네, 그래서 그때도 우리 항상 관계는 그런 것 같아요. 음양의 균형이 중요한 것 같거든요. 한 명이 너무 적극적이거나 너무 자유로워 버리면 한 명이 어떤 룰, 어떤 규칙, 어떤 보수성을 띠게 되는 것이 어떤 관계적으로 그런 시소를 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때 당시에 되게 재밌게 잘 읽었다. 그리고 저는 매우 보수적인 사람이 되었다 라는 것을 관계적으로, 관계에 있어서 많은 시간과 실험과 시도 끝에 관계라는 것은, 애정이라는 것은 상대를 지키고 싶어하는 마음이구나 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에밀리 브론테는 우리 다 아시는 폭풍의 언덕에 쓴 작가죠. 제가 폭풍의 언덕을 5학년 때 읽었는데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때 큰 두통을 겪었던 기억이 나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히스클리프는 대체 왜, 캐서린은 대체 왜 이러면서 약간 이 미친 사랑을 잘 이해하지 못했던 초등학교 5학년이었는데 저는 사실 국민학교 졸업생입니다. 아무튼 그때 이제 이걸 읽고 다행히 제인 에어, 그러니까 이제 에밀리 브론테의 언니죠, 샬롯 브론테의 제인 에어를 읽고 약간 이제 회복이 됐어요. 어떤 큰 고통에서 좀 회복이 됐는데, 네, 저는 그때도 아마 그런 어떤 이야기를 더 좋아했던 것 같아요. 성장하는 이야기, 성장하고 용서하고, 결론적으로는 자기 성장 서사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뭐 연애 소설, 사랑 소설이라기보다는 그죠? 한 여자의 성장 서사다. 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자기와 타인, 그러니까 타자, 나와 타자, 나와 상대방이 분리되지 않는 어떤 폭풍의 언덕형의 사랑보다는 나는 나 자신이고 나는 이 사랑을 위해서 살아남겠다 라는 걸 선택하는 제인 에어형의 사랑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그런 태도를 추구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4장의 카드를 준비해 보았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 나시면 뭔가 어떤 이 카드에 편향이 생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기본적으로 그림과 내용은 무관합니다. 그래서 내가 끌리는 카드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오브제를 잠깐 설명드리자면, 제 손톱이 되게 길잖아요. 머리를 감을 때 얘가 되게 저의 두피를 되게 시원하게 해주는 좋은 친구예요. 얘는 샴푸 브러쉬고요. 그리고 얘는 라벤더 솔트인데 이번에 비마트에서 샀습니다. 아직 안 써봤어요. 좋겠죠? 저렴한 친구인데 한번 써보려고 샀고요. 얘는 요즘에 또
얘 보라색인데 잘 안 보여, 그죠? 요즘에 핫한 톰이거든요. 톰 글로우 레이어링 뭐지? 앰플 미스트. 네. 톰 글로우 레이어링 앰플 미스트 보라색이에요. 보라색이어서 가져왔는데 잘 안 보이네요. 좋습니다. 우리가 또 세수하고 나면 바로 이제 타올로 닦자마자 얼굴이 바로 건조해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얼굴 닦자마자 바로 뿌릴 수 있게 욕실에 비치되어 있는 이렇게 오일이랑 섞여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약간 거품이 있는데 이렇게 흔들어서 사용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2통째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거 소개하니까 갑자기 뷰티 유튜버 느낌적인 느낌. 얘는 한 5년 넘게 쓴 뷰네틱 괄사인데요. 티타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쵸? 전기 뭐라고 하더라? 네, 그래서 되게 얘는 앞만 있는 게 아니라 얘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전류? 갑자기 떠오르지가 않네요. 네, 얘가 두피에도 좋고 저기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다 쓸 수 있는 친구라고 해서 상당히 괄사치고 고가에 데려왔는데 아쉽게 이렇게 하나가 똑 부러졌어요. 근데 제가 너무 애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이제 항상 책상 위에 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압박을 주기도 하고 머리를 이렇게 쓸어주기도 하는 고마운 괄사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채널 초창기처럼 한번 놓아보았습니다. 그래서 끌리시는 것, 네, 이 작가들의 서사는 관련 없이 끌리시는 번호 선택하셔서 리딩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시간 드릴게요.
네, 1번 버지니아 울프 골라주신 분들의 반려에 대한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분들의 상대방 분들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바라봤을 때 이분은 뭔가 겉으로 봤을 때 상당히 순수해 보이는 사람이다 라고 일단 먼저 말씀드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누가 봐도 몹시 계산적인 느낌이 아니라 이 사람은 뭔가 순수함을 간직하고 있다, 또는 외적으로 봤을 때 어떤 이노센스가 나왔다라는 것은 뭔가 치렁치렁 주렁주렁 꾸미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 되게 담백하고 깔끔한 인상일 확률이 높겠다라는 점을 또 말씀드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외적으로 막 사치를 즐긴다라든지 뭔가 너무 뭔가 투머치한 패션이라기보다는 이 사람은 단정하고 깔끔하고 퓨어한 느낌을 주는 그런 사람, 그런 외모의 사람이겠다라는 게 보이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뭔가 헬퍼십, 누군가를 도와주거나 뭔가 내가 진짜 이 사람, 스스로 고집이 되게 상당히 강하다고 할지라도 '내가 이 사람은 따라도 좋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그 사람에게 한없이 충성하는 그런 기질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팔로우십이 있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또 마지막으로 이 사람이 어떠한 일,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가를 봤을 때 상당히 강한 책임을 짊어지고 있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조직의 장이라든지 못해도 어떤 책임 이상의 어떤 직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 사람은 최소한 책임이 많거나 일이 많다. 자신의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이 이 사람에게 달려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개인적인 사업을 하시든지 아니면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 자영업자 등등 이런 자신이 리더인 일을 하실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어떤 조직 내에서 상당히 높은 직급을 가지고 있겠다. 단순한 말단은 아니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신입은 아니겠다. 네. 요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 이 사람은 1번 분께 어떻게 보여지는가를 보면 이 사람은 늘 바빠 보일 수 있고요. 그래서 1번 분이 느끼시기에 '아 저 사람은 뭔가 마음은 있는 것 같은데 크게 어떤 어필을 하는 것 같지도 않고 늘 뭔가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 같아 보인다. 그런데 내 눈에는 저 사람은 되게 여유 있는 것 같다. 풍요로워 보인다. 뭔가 가진 게 많아 보인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1번 분 눈에는 '아 저 사람은 참 뭔가 단정한데 깔끔한데 되게 여유 있어 보인다.'라는 느낌을 준다고 해요. 그러면 이러한 상대방 분, 반려에게는 1번 분은 어떤 모습으로 비치는가 하면 가장 먼저 보이는 거는, 네, 1번 분은 굉장히 신비로운 느낌을 준다고 합니다. 내가 1번을 좀 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1번을 여전히 모르는구나. 내가 알아야 할, 아직 알지 못하는 1번의 모습이 아직 매우 많구나 라는 카드가 보이고요. 그리고 이분이 봤을 때는 1번 분이 아직은 뭔가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에서 가장 높은 위치 또는 1번 분이 원하는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1번 분이 끈기 있고 강하게 나아가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아, 이 사람 성실하고 능력도 있다. 미래가 촉망된다. 이런 모습이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상대방이 봤을 때 1번 분은 엠퍼러 카드가 나옴으로써 상당히 자기만의 주관, 자신만의 세계, 자신만의 입장이 분명하고 어떻게 보면 좀 고집이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시다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 상대방 분이 봤을 때 1번 분이란 사람은 뭔가 나의 목표를 향해서 잘 나아가고 있으며 성실하고 능력도 있고 장래가 촉망되는데 상당한 고집이 있는 것 같다. 상당한 자신만의 왕국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1번 분을 내가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아닌 것 같다. 1번 분은 보면 볼수록 신비롭다. 이런 모습들이 보여져요. 저는 뭔가 이 1번 분과 상대방 분 쌍방이 상당히 다른 카드들이 나옴으로써 서로 좀, 서로가 바라보는 서로가 '우린 정말 많이 다르구나.'라는 걸 느끼실 것 같다라는 점이 일단 보이고요. 이 커플은
서로가 비슷해서 끌리는 커플이 아니라 매우 다르기 때문에 끌리는 그런 조합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우리 1번 분께서 분명한 주관과 고집과 세계관을 가지고 계신 만큼 결론적으로는 상대방 분이 예, 우리 1번 분을 따르고 1번 분을 뭔가 1번 분의 리드를 따라갈 의사가 있다. 예, 그런 성향의 사람이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혹시 만약에 이미 알고 계신 분이시라면 이분이 지금은 뭔가 1번 분을 아직은 다 따라주고 있지 않거나 뭔가 아직은 좀 서로가 음 기싸움을 하고 있다라든지 또는 안 보고 계신 분들이라 하더라도 결론적으로는 예, 상대방이 지금까지 자기가 쌓아왔던 것들이 한 차례 무너짐으로써 예, 1번 분에 대해서 '아 내가 이제 1번을 따라야겠다. 1번이 맞는 것 같다. 아 나는 항상 이것이 맞는지 저것이 맞는지 견주어 보다가 결정을 내리지 못했는데 1번을 만나니 1번이 옳다는 것을 알겠다.' 이렇게 좀 따라줄 것 같은 모습이에요. 음. 그래서 아직 만나지 않으신 분들이라 하더라도 저는 이렇게 1번 분을 상대방 분이 '아 내가 지금까지 방황했었는데 늘 이리저리 움직이며 방황했었는데 1번을 만나고 나니 1번이라는 사람을 '내가 따라가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깨달음을 얻게 된다고 하는데요. 그 과정이 마냥 편안하지만은 않아 보이긴 해요. 약간 스펙타클한 드라마가 좀 보여지는데 근데 1번 분은 상대방을 볼 때도 그렇고 어떤 나의 뭐 반려자라든지 어떤 내 연인 누군가 중요한 인물을 마치 면접 보는 것처럼 네 1번 분은 바라본다. 1번 분은 '아 사랑이면 다 된다. 나는 사랑밖에 난 몰라.' 이런 느낌이 아니라 1번 분은 '아 우리가 정말 함께 할 수 있는 파트너십을 구현할 수 있는가.' 이러한 류의 어떤 1 차, 2 차, 3차 임원 면접까지 보실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 1번 분을 상대방 분은 '아 정말 1번은 종잡을 수가 없다.' 어떨 때 보면 정말 강한 자기 주관과 고집이 있는 것 같다가도 어떨 때 보면은 또 다른 완전한 뭐 신비로운 면도 보여지고 이래서 상대방 분은 1번 분을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인물로 반복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상대방 분이 저는 이런 다소 냉철한 듯하면서도 확실한 주관을 가지고 있는 1번 분께 끌리는 이유 중 하나가 이분은 1번 분을 처음부터 눈여겨보게 된다. 곁눈질 하게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1번 분에 대한 마음이 점차 자라나서 결국은 '내가 아 너를 되게 좋아하는구나. 내가 너를 마음에 품었구나.'라는 걸 받아들이게 돼요. 음. 이러한 과정 속에서 상대방 분은 '내가 1번을 만나서 성장하게 되겠구나. 1번을 만나서 1번이란 사람을 통해서 내가 도약하게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리고 1번 분을 통해서 실제로 이 사람이 과거에는 어떤 갈피를 잡지 못하거나 분명한 결정을 내리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면 1번 분을 만남으로써 분명히 좀 도약하고 성장하게 되는 성장 스토리로 또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 과정에서는 이 상대방 분의 깨달음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분이 깨닫게 되는 계기는 본인이 이 관계가 한번 맺어졌다가 어찌 보면 좀 무너지는 일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이 경험을 통해서 상대방 분은 '아 내가 이 관계를 무너뜨리는 데 일조하였으며 내가 스스로 음 깨달은 바가 있다. 내가 무너짐으로써 드디어 알게 된 바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인사이트 깨달음을 거쳐서 도저히 내가 알 수 없는 종잡을 수 없는 이 1번 분을 '이 사람이 맞는 것 같다.' 예 결론적으로는 내가 설레어하고 좋아하는 뭐 남자, 여자로만 바라봤었는데 '이 사람이 내 성장 서사의 중요한 파트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모습이에요. 해서 이 관계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만나서 결혼까지 평안하게 아무 문제 없이 꼴이 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 관계는 아마 서로 각자가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아 진짜 누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손잡고 상담받으러 가고 싶다.' 할 정도로 뭔가
각자가 각자의 자리에서 머리를 싸매는 모습도 있고요. 당분간 또 서로가 보지 못하는 시기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다가 가뿐 이렇게 예, 안정적인 중직원의 카드가 나와요. 받아들임, 수용이죠. 예. 그래서 저는 이 두 분이 이 운명 앞에서 '내가 이 사람이 진짜 나의 반려자인가?' 라는 것을 좀 끊임없이 좀 고민하거나 실험하는 느낌이 들어요. 특히 1번 분은 이성적인 어떤 고뇌를 하실 것 같고 계산을 하실 것 같고요. 상대방 분 같은 경우에는 그게 본인 기질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원래는 진짜 임자를 만나면 다 따르고 수용하려고 했는데 예. 그런데 1번 앞에서는 내가 뭔가 분명한 모습을 딱 보여주기 전에 한 번쯤 무너져야만 하는, 이 사람 내부에서 무너져야만 하는 뭔가가 있거든요. 그걸 넘기 전까지는 이 사람이 뭔가 1번 분과의 관계에서 융화를 이루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사람이 깨닫고 나면 예, 지금 카드의 플로우를 보면 이미 만나서 서로가 서로를 좋아한다라는 걸 알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쩌면 지금은 깨달음의 과정에 있으실 수 있겠죠. 무너짐. 예. 무너지고 실체가 드러난다. 껍질이 벗겨진다. 라는 카드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것을 바라보면 우리는 지금 이 과정 속에 계신 분들이 이걸 많이 들으실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관계는 상당히 오래 멀리까지 가는 관계라고 나와요. 그래서 단순히 당연히 반려라서 그렇겠지만 예, 뭐 한 번 만나고 영영 못 보게 되더라도 우리는 뭔가 트윈 플레임이다라든지 이런 느낌보다는 실제로 이 두 사람의 인생에서 두 사람이 오랫동안 동행하는 모습이 또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함께 일하거나 함께 성장하는 관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 관계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점은 우리가 뭔가 불안해하는 마음, 예, 뭔가 상대방에게 뭐 새로운 사람이나 내가 혹은 1번 분이 '내가 이 사람이 나을까? 저 사람이 나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부분들이 이 관계를 방해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혹시 만약에 '아 내가 좀 계산을 해 보긴 했는데 아직은 좀 확신이 없다.' 하시는 경우에 굳이 지금 이 상대방에게 '나에게 새로운 사람이 있다.'라는 걸 노출할 필요는 없겠다. '새로운 선택지도 존재한다. 너는 옵션 중 하나다.' 이런 어떤 질투 유발 작전 같은 거는 별로 좋지 않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 관계 같은 경우는 반복적으로 나오는 카드가 있는데 한 차례의 무너짐이 나쁜 것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뭐 우리가 흔히 뭐 명리에서도 얘기하는 뭐 건강, 예, 뭐 돈, 관계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관계가 무너지고 뭔가 돈을 잃거나 이제 건강이 나빠질 수 있다. 예, 건강 사건 사고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일들을 실패라고 규정하고 겪지 않기를 원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요. 근데 궁극적으로 이 상대방 분이 이 관계가 자신의 성장 서사에 중요한 파트너라는 것을 단순히 설레고 매력적인 인물, 신비로운 1번 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1번 분이 나에게 정말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한 차례 무너짐이 필수라는 점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뭔가 무너짐이 있다 하더라도 1번 분께서 냅다 달려가서 마더링, 되게 엄마처럼 뭔가 이모 고모처럼 이렇게 보살펴 주려고 하는 태도보다는 이 관계는 아주 장기적인 관계임을 인식하시고 네, 이 사람의 긴 인생에 있어서 우리 1번 분이 '파트너다.'라는 마음으로 좀 바라봐 주시면 좋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오늘만 있는 게 아니라 내일도 있다.'라는 거예요. '장기적인 서사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한번 기억해 보시면 이 관계에서 1번 분의 처신이 어떤 것인지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혹시 안 보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이 관계는 한 차례 이렇게 빛이 꺼진 순간이 온 다음에 드디어 안정과 평화가 찾아오는 모습으로 좀 보여지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기억해 주시면
이 어둠의 시기, 어둠의 시기에 상대방 분이 깨달음을 얻으실 확률이 높죠. 지금도 이 3카드의 결론이 벗겨질 박, 무너지는 산사태의 카드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혹시 알고 계신 분들이라면 아마도 지금이 가장 어두운 때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머지않아 두 사람에게는 안정과 오래 앞으로 나아갈 미래가 기다리고 있겠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 만나지 않으신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이분들은 결국에는 1번 분께 도착할 것이다. 그리고 어떤 많은 책임을 가진 직업을 가지고 있을 것이며, 이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1번 분 앞에서는 1번 분을 따르고자 하는 굉장히 충성된 태도를 보여주는 반려자가 될 것이다 라는 점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1번 분께 아마 상대방 분이 상당히 여유롭고 편안해 보이는 매력을 가지신 분일 것 같아요. 그리고 상대방 분은 1번 분을 상당히 신비롭고 영적인 인물로 볼 확률이 높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구도라면 우리 1번 분은 사실 상대방 분을 보면 알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그 사람인지. 1번 분이 또 범상치 않은 존재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1번 분이 상대방이 누군지 이미 알거나 만난다면 곧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1번 분께서는 상대방이 짊어지고 있는 짐을 내가 나눠진다라는 생각보다는 상대방은 이 강하고 무거운 양의 기운이 한 번은 이렇게 무너져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상대방이 만들어 놓은 상대방의 책임일 수도 있고요. 상대방이 자신이 이번 생에서 선택한 짐일 수도 있거든요. 그거를 1번 분이 내가 같이 짊어져 주겠다 라기보다는 상대방의 영적 여정에 내가 동행하는 파트너다라는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상대방을 지켜봐 주시고 기도해 주시거나 뭔가 선한 마음, 축복의 마음을 보내주시면서 상대방과 동행해 주시면 좋겠다. 내가 다 해주겠다는 마음은 좋지 않다. 그래서 저는 상대방을 믿고 기다려주자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오늘 또 제가 나온 대로 읽어보았는데 제가 읽으면서도 참 쉽지 않다고 여겨졌고요. 또 난해한 리딩이라고 댓글이 달리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들지만 저희 1번 분들은 우리 또 보통 분들이 아니시기 때문에 다 이해해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피드백 댓글로 남겨주시면 너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포 카드 골라주신 이번 푼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푼 리딩도 보통 난해한 것이 아니나 최선을 다해 읽어볼게요. 일단 이 상대방 분의 특징을 먼저 봤는데요. 이번 분의 반려가들, 상대방 분의 특징. 이 상대방 분은 겉으로 봤을 때 자신의 매력을 한껏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겉으로는 부드러워 보이고 유순해 보이고 수용적인 느낌이 드실 수가 있는데 사실 내면에 불을 감추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겉으로는 상당히 좀 온화하고 온유한 느낌의 인상을 주실 수가 있는데 사실 내면에는 강한 뜨거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은 감추고 있는 욕망과 매력이 더 크다. 매우 크다. 근데 뭔가 사회생활이라든지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그것을 좀 잘 감추고 있겠다. 진짜 강한 욕망과 진짜 매력은 잘 감추고 부드러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겠다. 그런 외모로 보여지고 있겠다라는 게 일단 보여지고요. 약간 힘숨찐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요즘 말로 힘숨찐. 예. 이 사람이 내면 세계를 보게 되면은 상당히 공익적이에요. '아 나는 나 혼자 배 두드리며 잘 살면 된다. 나만 행복하면 땡이다.' 이런 태도가 아니거든요. 이 사람은 세상 그러니까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과 행복하게 다 잘 지냈으면 좋겠다. 다소 공익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딱히 매력을 발산하려 하지 않고 그냥 좀 온화하고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 그런 사람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이번 분보다 연하일 수도 있고 되게 젊어 보이는 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분 자체는 사실 어떤 재능도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은 자기가 먹고 살 수 있을 만한 재능을 이미 보유한 인물로 나오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연예인으로 친다면 아직 탑스타는 아니에요. 라이징 스타? 네. 혹은 이제 앞으로 아주 크게 될 연습생? 그런 어떤 위치에 있으실 것 같은데 근데 이분은 이미 스몰 인플루언스라는 카드가 마지막에 나와 있음으로써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적은 사람들은 아니죠. 어떤 최소한 주변 인물들에게 알려져 있는 사람이겠다. 약간 동네 연예인이 떠오르네요. 연예인을 비유로 들자면 동네 연예인이다. 예. 어떤 지역의 연예인이다 이런 느낌도 들고요. 그래서 어떠한 영향력을 주변에 행사하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일 수도 있고요. 이미 사람들에게 뭔가를 기여하고 있는 인물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러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스몰 인플루언스는 더 커질 수도 있는 것이죠. 예. 앞으로 더 자라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일단 느껴지는 부분이 상대방이 되게 양적인 분, 굉장히 크고 강하고 빠름을 지향하는 분이라기보다는 일단 부드럽고 느리고 유순하게 자연스러움을 추구하시는 분이다. 추구미가 자연스러움이다 라는 느낌이 들어요. 이러한 이 상대방 분은 이번 분이 보셨을 때도 '아 저 사람은 좀 공명정대하다. 예. 저 사람은 다소 종교적이다.'라는 느낌마저 들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종교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요. 혹은 뭐 이렇게 우리가 뭐 흔히 저처럼 이렇게 타로를 보시거나 아니면 내면 세계와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일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번 분의 눈에 보인다, 느껴진다. 라는 점. 그리고 이번 분은 이분을 만나면 '아 이게 진짜 기회구나. 이 사람이 내 인생에서 정말 몇 안 되는 기회구나.'라는 거를 이번 분은 감지하신다고 나와요. 이번 분은 '아 이걸 잡아야 되는구나. 이 사람이 이 현실 세계에서 나와 함께할 사람이구나.'라는 걸 분명히 아시게 된다고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이 상대방 분이 바라보는 우리 이번 분은 어떤가를 보면 상대방 분은 이번 분을 보면서 뭔가 '이번 분을 잘 알겠다. 이번 분 파악이 쉽다.'라고 보지 않아요. 이번 분은 '좀 뭐 하는 사람이지? 저 사람은 뭔가 내가 잘 모르겠다. 알 수가 없다.' 와 이게 또 보조 카드로 저스티스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우리 상대방 분이 봤을 때 이번 분이라는 사람은
뭔가 분명한 듯 분명하지 않은, 내가 저 사람을 알았다고 생각했으나 그것이 또 아닌 뒤집히는 이런 느낌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 분은 우리 2번 분을 보면서 감정적으로는 매우, 매우 만족해요. 우리 또 흔히 말하는 텐컵스, 결혼 카드라고도 부르잖아요. 예. 상대방 분은 2번 분에게 매우 깊은 만족감, 약간 10점 만점에 10점 만족감을 느끼시는데, 근데 이분이 바라보는 우리 2번 분은 저 사람이 뭔가 이렇게 이런 일을 한다고 말을 했는데,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또 알고 보면 또 그것과는 다른, 되게 뭔가 양면적인 양날의 검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든다는 거예요. 그러한 2번 분을 바라봤을 때 상대방 분은 이 사람에게 뭔가 이제 앞으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열정과 이 사람의 어떤 방향성 자체가 음 '앞으로 어떤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보는 부분이 있는데, 이 상대방이 느끼시기에는 우리 2번 분이 본인을 좀 아직은 경계한다. 그래서 이런 카드들의 배열이 좀 나왔을 수도 있어요. 2 번이 나를 완전히 믿고 나에게 자신을 다 보여주지 않는다. 그런데 나는 2번 마음속에 정말 사랑이 가득하다는 걸 안다. 저 사람과 함께하면 나는 인생이 매우 만족스러울 것이라는 걸 안다. 내가 저 사람 마음은 모르겠지만 저 사람이란 사람과 함께하면 내가 100% 만족할 것이라는 걸 안다라는 부분을 알 수가 있거든요. 음. 그랬을 때 이제 이 두 분의 서사 중에 상대방 분이 2번 분께 느끼게 되는 감정의 추이를 또 바라보게 되면, 지금 이미 만나신 분들과 아직 오고 계신 분들 모두 아마 해당되는 얘기일 텐데요. 지금 이 관계는 처음부터 뭔가 딱 잘 된다고 보긴 어려워요. 처음에는 '이게 뭐지? 예. 이거 맞나?' 하는 느낌이 든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약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요즘 이제 드라마라든지 보면 현관서사라고 있잖아요, 현관. 처음에는 뭔가 '이건 아닌 것 같다.' 하다가 점차 관심이 가게 되는 그런 서사로 좀 보여지거든요. 그 상대방은 처음에는 '뭔가 이 관계는 어렵다. 뭔가 안 될 것 같다.'로 시작해서 점차 새싹이 보이고요. 상승의 궤거든요. 자라나는 형태로 흘러가요. 그래서 마음이 처음에는 '이건 안 될 것 같다. 아닌 것 같다.'에서 새싹이 움트고 자라나는 모습으로 흘러간다. 그러니까 보다 보니까 내가 처음에는 '이 너무 어렵다. 이번 모르겠다. 힘들다. 대체 얘는 뭘까?' 하다가 만나면 만날수록 마음이 점차 자라나면서 이렇게 되게 뜨거운 카드, 키스하는 카드로 마무리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처음에는 뭔가 이 관계에서 어떤 희망을 발견하기 어려웠거나, 뭔가 막 빠르고 짧게 끝난 관계라 하더라도 마음이 보면 볼수록 점차 자라난다. 만나면 만날수록 더 사랑하게 된다라는 모습으로 이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되게 드라마틱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음. 네, 그래서 이 두 분은 지금 만났든 만나지 않으셨든 이 서사를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이 상대방 분 같은 경우는 되게 이번 분께 하고 싶은 말도 많고, 뭔가 '우리 사이의 오해를 다 풀어내고 싶다. 나 되게 답답하다. 나 지금 입 터지기 직전이다.' 이런 느낌으로 또 보여져서, 저는 사실상 우리 2번 분들께 이분이 굉장히 감정적으로 압축이 될 것 같다. 굉장히 집중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리고 이분 나름대로는 어떤 마음의 상처도 좀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참 드라마틱한 서사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이번 분은 이 관계에 있어서 마음이 편안해 보여요. 이번 분이 좀 가슴앓이를 했다 하더라도 결론적으로는 '난 이제 마음을 편안하게 놓았다. 나는 이제 알아서 되겠지. 예. 만날 사이면 다시 만나겠지. 아니면 뭐 끝이다. 예. 그것도 괜찮다. 예. 어느 쪽이든 괜찮다 쪽으로 가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2번 분이 봤을 때는 상대방이 뭔가 2번 분께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되게 적극적으로 나온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우리 2번 분이 뭔가 움직이지 않는다. 예. 이렇게 본다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2번 분은 상대방이 보다 적극적이다. 만나지 않으신 분들도 만나게 된다라면 이 궁합의 합은
상대방이 이번 분께 보다 적극적이고 이번 분은 보다 편안한 마음으로 어떤 놓아 보내는 느낌으로 되는 관계면 될 것이며 안 되는 관계면 안 될 것이다. 이런 느낌으로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 것이다. 이번 분이 상대방에게. 요렇게 좀 나와요. 또 신기한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대방이 '이 관계가 어렵겠지.'로 시작했다가 마음이 점차 자라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회복에 대한 서사 다시 한번 나오거든요. 이 관계는 회복되고 회복되는 중이고 그래서 완성될 것이며 결국은 사람들의 축하를 받으며 다음 단계로 업그레이드 된다. 나아간다. 그리고 두 사람은 되게 주목받고 행복한 이거는 굉장히 즐거움의 카드죠. 되게 즐거움, 기쁨이 넘치는 관계가 된다. 라고 아주 해피엔딩으로 나와요. 그래서 두 분에게 꼭 방해물이랄 게 있다면 사실 이 관계는 이 패턴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나와요. 아마도 이 관계 초창기에 생길 수 있는 마찰이나 오해가 있다라면 이런 것들을 좀 깨주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거든요. 패턴이 이 관계에 방해물이 될 수 있다. 반복되는 패턴을 제거하자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관계는 음이 과도, 양과 중, 플러스 마이너스 중에서 양이 과도한 게 아니라 음이 과도하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너무 말을 안 하는 거, 혹은 내가 뭐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거를 적당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감추거나 너무 숨기거나 너무 하지 않음을 선택하기보다는 이게 지금 우리가 이번 분이 듣고 계신 리딩이잖아요. 이번 분께서 어느 정도는 드러낼 필요가 있다. 어느 정도는 플러스 뭔가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겸양, 수용의 미덕도 좋겠지만 이 경우에 따라서는 음과 양은 균형이 잡힐 때 가장 이상적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는 우리 이번 분께서 조금은 이 관계에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거나 드러내시고 기존 패턴을 바꾸시려는 정체되지 않겠다 라는 마음을 좀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 반복되는 패턴이 이 관계에서 어려움이 된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굉장히 회복하고 나아가는 성장서사예요, 이 관계는. 그래서 두 사람에게 이 관계가 기쁨이 될 것이다 라는 것 때문에 저는 이 관계는 굉장히 좋다. 네, 굉장히 아름다운 스토리였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분 리딩 여기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괜찮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나이스님 골라주신 3번 분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분들은 좀 압도적으로 상대방 분이 3번 분을 발견하는 모습으로 보여져요. 상대방 분들은 처음부터 3번 분의 존재가 강하게 끌리는 존재이며 3번 분이 매우 적극적이고 자기 의사 표현에 거침이 없다라고 느끼실 확률이 높고요. 상대방이 느끼기에 그냥 휘로 어프로치는 운명의 수레바퀴가 나와 있기 때문에 결론은 심지어 저지먼트죠. 그래서 이 조합은 참 또 흔치 않은 조합이라고 또 말씀을 드리는데, 상대방 분은 3번 분을 보고 '이 사람이 내 운명의 반려자구나.' 라는 것을 상대방이 먼저 알게 되시는 모습으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3번 분 같은 경우는 상대방이 겉으로 봤을 때 외모가 상당히 3번 분의 취향이라고 좀 나오거든요. 3번 분이 보셨을 때 이분은 되게 강인하고 뭔가 확실한 어떤 자신만의 방향성이 분명하게 있는 사람이고, 어떤 조직 집단의 어떤 리더일 수도 있고요. 아직은 자라나는 새싹이라 하더라도 이분은 자신만의 방향성이 되게 굳건한 사람이다. 자기 주관이 확실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뭔가 실제로 뭔가 뭐 신입사원이라 하더라도 굉장히 여유로워 보인다, 평온해 보인다, 이미 뭔가를 갖춘 사람처럼 보인다라는 점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떤 포지션에 있든지 간에 3번 분이 느끼시기에 이 사람은 겉으로 부족함이 없어 보일 확률이 높아요. 근데 저는 이제 주역에서 잠용, 물용이라는 말을 또 좋아하는데요. 지금 이 상대방 분 같은 경우에는 날아오르기 전에, 아직 자신의 때가 이르르지 않아서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으나 땅속에는 이미 새싹이 자라나 움트고 있기 때문에 머지않아 이 사람이 가진 재능과 포텐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폭발시킬 수 있는 에너지를 품고 있는 사람으로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분들이 겉으로 봤을 때 이미 다 완성된 사람인 것 같다 하더라도 이 사람의 내면에는 새로운 새싹이 자라나고 있으며 해서 그 사람이 앞으로 세상에 그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 사람이 준비해 온 것, 소망해 온 것, 욕망해 온 것들이 세상에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보여질 수가 있어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겉으로 보여지는 강인함 이면에 내면은 상당히 뭔가 섬세하고 연약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3번 분 같은 경우에는 '아 저 사람 정말 어떤 의도인지 모르겠다. 조금은 우리 3번 분은 상대방을 의심할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지만 상대방은 3번 분께 강한 확신을 갖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초반에는 이 관계가 쉽지 않다, 험난하다, 주변에 방해물이 많다라고 나오기 때문에 처음부터 빠르게 관계가 보자마자 고속도로 타듯이 진전되는 모습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급반동이 일어나거든요. 신기하게 같은 카드가 또 나와 있고요. 그래서 저는 '아 이 관계도 상당한 반전 스토리가 되겠구나.'라는 것을 예상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처음부터 두 사람의 마음이 쌍방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거나, 또는 이 관계가 초반에는 세팅값 자체가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상대방이 너무 난해하다, 어떻게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우리 3번 분도 일단은 멈춰 있는 그런 상태로 간다라면, 저는 머지않아서 어떤 급반동이 일어나고, 이제 이미 만나신 분들은 어떤 느낌인지 아실 것 같아요. 예. 그럼으로써 초반에 이 관계를 어렵게 했던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바꿔 나가는 모습으로 보여져요. 이 과정에서 이 두 사람이 잠깐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어요. 사실 큰 변화에는 어느 정도의 희생이 따르기 마련이거든요. 이 관계는 상대방의 감정도 내가 '아 이 관계 너무 어려울 것 같다. 이 관계가 가능할까?'에서 급반전이 일어나면서 보름달, 매우 충만함, 3 번으로 가득 찬다로 이렇게 흘러가는 플로우이기 때문에, 이러한 관계적, 감정적 급반동, 관계에도 이렇게 급반전이 일어난다고 하거든요. 여기에는 어느 정도의 희생과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점이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해서 저는 이 관계가 뭔가 한꺼풀 벗겨지고, 지금까지 뭐 포장지로 잘 포장해 놨던, 숨겨왔던 어떤 감정들이 드러나게 되며,
그 과정에서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고 혹은 실제로 뭔가를 잃어야 될 수도 있어요.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럼으로써 운명적인 관계로 이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니 왜 희생과 대가 이런 거 치르고 싶지 않다. 나는 무료로 아무 대가를 치르지 않고 행복에 이르고 싶다. 아무 문제 없는 관계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는 '아 나는 이런 드라마틱한 뭔가 급반전 같은 거 너무 장애물 같은 걸 뛰어넘어야 되는 이런 거 힘들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반갑지 않은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 과정에서 정말 이 사람이 3번 분께 진정한 확신과 가득 찬 마음을 갖게 되기 때문에 어떤 겪어야 될 어떤 고난이다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상당히 운명적 관계로 가기 위해서 두 사람 사이에는 어느 정도의 벗겨짐, 뭔가 무너짐, 그리고 일종의 희생, 예. 나중을 위한, 미래를 위한 현재를 희생하는 카드. 그리고 나서야 두 사람이 천생연분으로 이어지는 모습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관계는 뭔가 치러야 할 비용을 적절하게 치르고 결론적으로는 두 사람이 만나게 되는 모습으로 보여져요. 저는 이러한 노력을 하시는 입장이 사실 상대방 분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우리 3번 분이라는 사람은 되게 확실한 사람이에요, 상대방이 봤을 때. 그냥 뭔가 내가 이러한 장애물과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상대방이 분명하게 좀 인식을 하시기 때문에 3번 분께서 좀 마음을 이랬다 저랬다 하거나 뭔가 흔들리시기보다는 꾸준하고 근면하게 이 마음을 이어가 주시는 게 필요하다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 관계를 너무 무겁게만 느끼시지 마시고 하나의 기회, 만남 자체가 이 생에서의 기회잖아요. 우리가 100번 만나고 헤어지는 관계가 있고 그죠. 한 번 만나고 다시 보기 어려운 관계도 있는 것인데요. 이 인연 자체를 좀 우리 3번 분이 소중히 여겨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만남 자체를 그냥 이 한 번 한 번의 만남을 좀 귀하게 여겨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이 보여져서 지금 여기에는 뭐 상황적인 어려움 외에는 사실 이 관계에는 큰 문제는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럼에도 이 상황적 문제 자체를 두 사람이 너무 무겁게 여기거나 힘들게 여기기보다는 지금 일단의 만남, 두 사람이 함께함, 볼 수 있음 자체를 감사히 여기면서 하나하나 벗겨져 나가고 실체가 드러나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그 어려움으로 인하여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은 버리면서 두 사람이 서로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운명적 존재인지 바라보게 되는 이런 가득 찬 마음으로 가게 되는 관계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 3번 분들이 이 관계를 너무 '아 나 힘든 건 싫다.'라고 하기보다는 한 번 한 번의 만남을 귀하고 소중히 여기면서 상대방이 어떻게 이 땅을 뚫고 자라나 자신의 진짜 이 큰 마음을 드러내 보여줄 것인지, 그래서 어떻게 3번 분을 이렇게까지 운명적인 존재로 확신을 하게 되었는지를 알게 되어 가실 것이다 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 이 관계는 맞아요. 운명에 맡기시고 순응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3번 분 리딩도 이 고난이도인데요. 참 어떻게 이렇게 반려에 대한 이야기들이 하나같이 고난이도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가장 좋은 점이라고 할 만한 게 있다면 3번 분은 상대방 분에게 너무 강한 운명적 확신이 들게 하는 존재다. 이건 노빠꾸예요. 더 볼 게 없다. 그냥 '이 사람은 진짜 다시 안 올 존재구나. 내 인생에 몇 안 되는 기인이구나.'라는 걸 상대방이 분명하게 알 수가 있다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이 3번 분이 이 운명을 좀 플로우 마치 서핑하듯이 내 몸을 내어 맡기고 같이 나아가 보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고난이나 어려움, 장애물들에 저항하고 '아 왜 이런 게 있을까? 아 나는 아무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다.' 이 문제에 저항하기보다는 그냥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이 하나의 드라마 스토리 중에 꼭 필요한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며 받아들이신다면 네 이 운명이 어디로 나를 이끌 건지, 이 관계를 어떻게 두 사람만의 운명적인 관계로 만들어 갈 것인지
지켜보시며 한 번 한 번의 만남을 소중히 여기시면 좋겠다 라고 말씀드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지금 만나고 계시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하나만 더 첨언드려 보자면, 만남의 기회가 있으면 놓치지 말고 두 사람이 마주치는 쪽으로 가보시는 것을 좀 추천드려 보고 싶어요. 네, 3번 분 리딩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괜찮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에밀리 블런트에 골라주신 4번 분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분의 반려자분이 어떤 분인가를 보면 이분은 겉으로 봤을 때 상당히 완성형의 인물이라고 나와요. 완성이라는 것은 또 우리 모두가 기준이 다 다를 텐데요. 4번 분이 봤을 때 이 사람은 내가 생각하는 갖추었으면 하는 부분들을 다 고루 갖추었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완성형의 인물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4번 분이 뭐 재력을 중시하시거나 또는 능력, 아니면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뭔가 애정도 등등, 또는 되게 가정적이었으면 좋겠다 등등, 뭔가 4번 분이 중요시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신 또는 완성되신 인물이다 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겉으로 보여지는 이런 성공한 부분 외 이면에 마음속에 어떤 이분에게 필요한 것은 감성적인, 감수성적인 요소다라는 것이 좀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4번 분을 만나게 되시면서 자기가 난 이제 연애세포 다 죽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뭔가 좀 무력감, 내가 뭐 굳이 누군가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뭔가 약간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이런 노래가 떠오르는데요. 이런 상태에서 4번 분을 만남으로써 설렘을 되찾게 되는 모습으로 좀 보여지거든요. 이분 자체가 눈이 높으시기도 하고요. 아무나 내 바운더리에 들이지 않는다라는 것이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4번 분이 이분을 되게 강력하게 깨워주시는, 어웨이크닝, 깨워주시는 느낌이 좀 들어요. 이분은 뭐 직업을 본다고 하더라도 뭔가 신입사원이라든지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뭔가 우리가 높은 곳에서 아래를 멀리 내려다보는, 지형을 내려다보는 이런 모습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관리 감독하시는 분이실 수도 있고요. 이런 경우는 또 학자, 연구원, 뭐 교수 등등 뭔가 학문과 관련된 일을 하실 수도 있고요. 뭔가 섬세하고 뭔가 민감하게 뭔가를 포착해내야 되는 어떤 기획자라든지 아니면 뭔가 CEO라든지 등등 뭔가 큰 그림을 봐야 하는, 메타뷰를 봐야 하는 그런 사람일 수 있겠다라는 부분이 보여지고 있어요. 해서 저는 4번 분이, 죄송해요. 이분을 봤을 때 상당히 완성된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인물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사실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되게 수기운이 좀 고갈되어 있어요. 뭔가 우리가 영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감성이라든지 지혜라든지 이런 것들이 4번 분을 만남으로써 비로소 깨어나는 모습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우리 4번 분이 봤을 때는 상대방 분이 상당히 열정적이고 진취적이며 자기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열정적으로 나아가는 사람처럼 보이고, 또 다른 사람들하고도 잘 어울리는, 사교적인, 타인들과 매우 잘 어울리는 모습으로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 사람이 뭔가 외로움이 있다고? 이 사람이 뭔가 모자라는 게 있다고? 없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분은 마음속 깊은 곳에 어떤 메마른 부분이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상대방 분을 만나게 되면 4번 분은 이 사람이다라는 확신을 그냥 느끼신다라고 나와요. 그런데 이제 우리 상대방 분 같은 경우에는 4번 분이라는 존재를 만나면서 기존의 자신의 어떠한 세계, 내 세상이 무너지는 굉장히 강한 충격, 충돌을 경험하게 되실 것 같고요. 이분이 바라보는 4번 분은 뭔가 자기 내면에 어떤 중요한 가치를 수호하고 뭔가 이제 기르는 인물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4번 분을 강한 어떤 포텐셜, 잠재력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데 이분은 4번 분을 잘 모르겠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뭔가 4번이 나에게 감추는 게 있다. 뭔가 되게 귀한 뭔가를 가지고 있음에도 4번이 그것을 나에게 비밀스럽게 감출 것 같다라는 부분들도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저는 상대방 분에게 4번 분이란 존재가 좀 예측하기 어려운 인물이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럼에도 이분은 4번 분에게 뭔가를 되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베풀어 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상당히 크고요. 이분은 그런 4번 분이 너무 뭔가 4번만의 세상, 4번만의
완벽함을 이루어낸 인물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나는 지금까지 이러이러한 것이 성공의 척도이고 이런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라는 일종의 어떠한 상이 있었는데 4번 분이 그러한 어떤 취향과 기존의 어떤 가치관을 다 때려 부수면서 등장한 너무 뭔가 이 4번만의 고유성과 뭔가 완결성, 예, 4번이라는 사람 자체가 이미 완전한 이런 느낌을 또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잠재력이 가득하고 뭔가 나에게 비밀스럽게 감추는 것 같고 어쩌면 나를 버리고 나를 배신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이런 4번 분에게 이 사람은 약간 퍼주고 싶어요. 마음이 이미 동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 4번 분은 나는 이제 이 사람을 좀 따라가고 싶다. 이 사람이 손잡고 가자 이러면은 손 잡힌 채로 따라가고 싶다. 이런 느낌이 있는데요. 이건 두 사람이 서로 쌍방 마음을 확인하기만 한다면 그 마음이 계속 이어져 나가면서 쌓여 나가면서 두 사람이 어떤 천생연분으로 발전해 나가는 모습이 있고요. 두 사람은 서로에게 완전히 스며들고 어떤 온전한 관계가 되고 나면은 서로에게 되게 어린아이 같이 변할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진짜 되게 어른인 줄 알았는데 서로 마음을 완전히 확인하고 관계를 쌓아 나가 보니 서로에게 되게 아이 같은 천진난만한 면을 보여줄 수가 있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이 관계는 서로가 서로를 이해해 주는 것, 완전히 바뀐 입장으로, 그러니까 내 시선으로 상대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완전히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이 관계를 바라봐 주는 것이 관건일 것 같은 관계로 보여지고요. 근데 이 관계는 되게 돌고 돌아서 많이 외로웠는데 약간 그 커플이라는 잭스키스의 커플이라는 노래가 떠오르네요. 왜 이제서야 많이 외롭던 나를 찾아왔냐 하는 그런 느낌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관계는 쌍방이 서로의 입장을 완전히 바꿔서 역지사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겠다라는 부분들. 보이는 것에만 너무 믿지 마라. 보이는 것에만 너무 천착하지 마라.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의 어떤 내면까지 입장 바꿔서 이해해 보고자 하자라고 한다라면 저는 이 관계는 무리 없이 서로에게 스며들 수 있는, 오래 갈 수 있는 천생연분의 인연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또 4번 분이 너무 아름다운 서사로 나와서 이 리딩이 또 굉장히 짧아지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게 또 리딩의 길이는 뭔가 이제 좋고 나쁨에 무관하다고 써 놨지만 지금 4번 분 너무 좋게 나와서 더 이상 드릴 말씀이 딱히 없는 것 같고요. 4번 분이라는 존재가 상대방 분을 진짜 어웨이크닝 깨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정말 자신의 삶에서 프로페셔널하게 열심히 살아왔으나 정말 눈에 차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고 이제 내 연애 세포는 말라 비틀어져 이제 곧 죽겠구나 하는 이 와중에 나타나 소생시켜 주는 인물로 좀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이 4번 분이 이 사람의 좀 진정성을 믿고 따라가 주셔도 좋겠다. 이 상대방은 정말 기존의 어떤 관념과 가치관을 모두 깨부수고 약간 햇살처럼 등장한 4번 분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 분이 좀 약간 사교적이거나 주변에 사람이 많다라고 느껴진다 하더라도 이분은 4번 분을 정말 운명적 상대라고 확신한다라는 점, 요런 부분들을 기억해 주시면서 완성형의 인물이면서 뭔가 내면의 어떤 부분이 고갈되어 있고 그리고 뭔가 관리, 감독, 연구, 학문 또는 경영 등 높은 곳에서 아래를 멀리 조망하며 바라보는 이러한 일을 하시는 상대방 분을 좀 포용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본다면 그것도 따라 주시면 좋겠다. 상대방의 니드를 좀 따라가 주셔도 좋겠다라는 부분들, 상대방을 이해해 보려는 어떤 역지사지의 태도를 취해 주시면 더할 나위가 없겠다. 라는 점을 첨언해 보면서 4번 분 리딩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분 도움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괜찮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